대중적인 부동산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이 가르치는 이런 KB 매수 매도세 그런 걸로는 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강원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매도세가 적었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매도 매물이 이제 점점 걷어들여지고 있구나. 매수세는 여전히 바닥에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구나. 그쵸? 그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요 시점 오늘 이후에는 얘가 올라가? 아니면 횡보해? 아니면 더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진입해? 반대로 매수세는요? 화끈하게 이렇게 불타올라? 아니면 계속 바닥에서 약보합이나 강보합, 즉 옆으로 기면서 바닥권에서 머무를 거야. 이런 것들을 오늘 이후의 시점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실제 집 사는 구간에 활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함. 홍문여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집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다. 오늘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봉문현님도 사실 자세히 본 적 없거든요. 와이프한테도 안 알려드린 제가 보고 있는 추적 중인 지표를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보시면 평소 대중적인 부동산 프롭테크 앱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지표가 현장과 얼마나 숨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 찍거든요. 그럼 출발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 좋다 이거야. 요만큼 떨어졌을 때 매도세가 요게 90일대가 맥시멈이었다면 나 요 정도만 사야 돼? 아니면 요 정도? 이때 사야 돼? 매수세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바닥일 때 사야 돼? 아니면 요때까지는 관망해도 돼? 아니면 이때쯤이면 진짜 사야 돼? 진짜 이렇게 매수세가 올라왔다 치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마치 여기처럼요. 그냥 올라가서 선형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만 그 평균 폭이, 이 평균 폭이, 이 침체기, 이 바닥에 눌러붙은 이 침체기 대비해서 이렇게 높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어떤 특정 시점에 가서 집을 사려고 이 지표를 들여다보면 실제 액션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계량을 좀 하였습니다. 오늘 그 지표 중에 하나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작업들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일반인이 계속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 엑셀도 파일이 너무 커서 이렇게 막 벅벅벅벅 이렇게 버벅거리죠. 그죠? 이거를 수십 가지 지표를 보고 동시에 종합적으로 보조 지표들을 보고 현장과 동행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오늘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고 이 중에 단 하나 매수세를 조금 더 상세적으로 분석한 요런 것들, 요런 지표를 보고 추세를 추종하기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추세에 있는지 즉 추세 추종 기법으로 요런 것들을 다뤄보기가 초심자들 입장한테는 쉽고 아주 명백하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가공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이 지표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매수세를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동평균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여러분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이 이동평균도 단순 이동평균이 있고 뭐 가중 이동평균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동평균 방법이 있는데 저만의 방식으로 개량해서 만든 신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원래 지표들, 원래 심리 차트, 원래 KB 매수 매도세 이 차트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한 지표도 있지만 이 까만색이 그렇습니다. 들쭉날쭉 하죠. 까만색이 가장 민감한 지표거든요. 하지만 초록색, 빨강색, 파랑색은 으로 갈수록 민감도가 보통 둔감으로 둔해지면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이라 하면 항상 후행성을 가지잖아요. 이 원소수 얘네들도 현장에 후행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이동평균마저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더 후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얘가 이제 올랐지만 실제 집값은 여기에서 오르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꺾였지만 실제 집값은 여기에서 이미 다 꺾인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서 이런 지표를 개발할 때 이 안에 최종 어떤 인수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간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지표를 개발하면서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민감도도 떨어지지 않고 아주 민감하고 크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마치 이런 것들처럼 들쭉날쭉 커졌다 작아졌다. 물론 추세가 내려오는 추세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판단하기가 힘들잖아. 초심자들이 일반 대중들이 내가 이걸로 내 집을 사 말아 판단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민감도와 이 신뢰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표를 얻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만든 거예요.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 까만 점선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매매 가격 지수요. 그걸 알고 보시고 요 까만 선은 가장 민감한 선입니다. 마치 KB 매수 매도세 심리 차트로 대변되는 이 원소수의 데이터들처럼 아주 민감하게 매주 점으로 찍히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록색은요.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은 조금 더 까만 것보다는 조금 덜 민감하지만 그래도 민감한 거고 빨간색은 보통이고 파란색은 조금 둔감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미래 시점에 와서 과거를 이렇게 현재 이 시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조명했을 때 얘가 큰 추세는 떨어지는구나, 큰 추세는 매수세가 올라오는구나, 과거에도 여기는 큰 추세가 매도세가 떨어졌구나, 그죠? 매수세가 들쭉날쭉 했지만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구나 라는 거를 이 소용돌이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 지난 2023년 이 시점에서 14년과 16, 17, 18, 19, 20, 21, 22년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런 점을 많이 극복했다는 겁니다. 신규 지표는. 보실까요? 왜 그런 이유를 설명드리냐면 자, 보통선이나 둔감한 선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꺾여들기 시작하면은 다시 하락의 추세가 반전되는 움직임이 있나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 있었지만 빨간색이 파란색이 두드려 맞고 다시 내려왔죠. 그쵸? 반대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요. 한번 뱃머리를 돌리면 안정성 있게 신뢰성을 담보한 채로 일정 구간 동안 계속 상승장을 증명해 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그죠? 신뢰성을 담보한 채 안정성을 줍니다. 원래 대중지표에 대비해서 그렇죠. 이런 추세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정성을 이동평균선이 주는 안정성이고요. 그러면 항상 현장에 더 후행할까봐 뭐보다? 얘는 들쭉날쭉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중개사들이 매번 입력해주는 숫자를 갖고 집계된 숫자니까 현장에 거의 동행하잖아요.
안정성이 없지만 현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현장성이 떨어지는지 우리가 실제 단지로 가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강원도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제일 민감한 까만 선이 초록색을 건들 때가 언제죠? 이렇게 보면 19년 7월입니다. 그쵸? 빨간색을 건들 때가 언제죠? 7월, 8월, 9월. 파란색을 건들 때는 10월. 그쵸? 그다음에 초록색이 빨간색을 골든 크로스 할 때는 9월. 그죠? 그다음에 빨간 선이 마지막으로 제일 둔감한 파란 선을 골든 할 때는 10월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언제부터 시간을 줬냐면 한 5월 말부터 10월까지. 그렇죠. 여기에서도 건들고 여기에서도 골든 크로스, 여기도 골든 크로스. 그렇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빨간색을 여기, 초록색이 파란 선을 여기, 그 다음에 빨간 선이 마지막 제일 둔감한 파란 선을 여기.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7번, 6번, 7번에 달하는 골든 크로스를 동시에 보여줬어요. 기간은 19년 언제였죠? 5월부터 언제였죠? 10월이었습니다. 그쵸? 여기서도 까만 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 상승이 오시그널 없이 계속 안정적으로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납니다. 까만 선이 초록선을, 까만 선이 빨간 선을, 까만 선이 파란 선을. 그쵸? 초록색이 빨간 선을, 초록색이 파란 선을, 빨간색이 마지막 제일 둔감한 파란 선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신호가 한꺼번에 팍 일어났죠. 그쵸 여러분? 이거를 커서를 갖다 대보면 언제냐면 21년 11월 12월입니다. 그쵸? 21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11월 12월에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원주로, 강원도로 제1의 도시죠. 원주로 한번 가볼게요. 가서 한번 보실까요? 모실동의 모실 삼형제 가장 대표적인 지표 단지들이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21년 11월, 12월, 10월 이럴 때 꼭지에서 이미 매도 시그널이 이때 나타났음이 증명이 되죠. 그죠? 아, 이 단지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한번 가볼까요? 다른 단지는 어떤가요? 21년 10월, 11월, 12월 이때 신고가가 나올 때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반대로 진입은 19년 상승이 오기 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을 때 이럴 때 대량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기 전에 급격한 상승이 폭발되기 전에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줍니다. 꺾이기 전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와 민감도가 아주 신뢰성 있게 높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볼까요? 뭐 굳이 무실동이 아니더라도 아무데나 혁신도시 힐데사임 유명한 곳이죠. 그죠? 볼게요. 19년 5, 6, 7, 8, 9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을 줬죠. 그죠? 그 다음에요. 19년, 21년, 10, 11, 12 이 구간입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사서 여기에서 매도 신호. 그래서 이게 같은 이 도시는 사이클을 밀설물의 사이클을 같이 타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시작이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뭐 굳이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구축에 당구동 이런 데 한번 와볼까요? 당구동에 뭐 한신더요 이런 데들도 투자가 많이 들어갔죠. 한번 볼게요. 19년 6, 7, 8, 9, 10 요럴 때 매수 신호를 줬고 21년 요럴 때 올라가기 가장 화랑장에 요럴 때 매도 신호를 줬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그렇죠? 원주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 분양권 상태일 때 미분양이 한참 엄청나게 쌓였을 때 이럴 때 다 매수 신호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빠져나오는 신호는 이럴 때 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21년 연말에. 그래서 뭐 어디로 또 가볼까요? 이런 데 가볼까요? 마포리 배말타운 여기 주차장도 많고 여기 장도 열리는 그런 곳이죠. 그죠? 어르신들 많이 사는 곳. 자, 확실히
19년 여름에 이럴 때 매수 신호를 줬고, 그죠? 그리고 매도 신호는 21년 이럴 때 21년 연말에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확실히 도시의 외곽으로 비핵심지로 올수록 상승이 뒤늦게까지 되는 것이 확인되시죠, 그쵸? 그 이후에 22년 여름 이후에 이렇게 꺾이는 게 확인되시죠? 덜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단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원도 아닌 다른 데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요, 충북을 한번 봐볼까요? 그냥 충북이 지난 사이클의 시작점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둔화되면서 게다가 바로 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많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초록색과 빨간색과 파란 선이 오랜 하락을 끝내고 우상향하면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정배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그죠? 까만 선이 초록과 빨강과 파랑을 동시에 골든 크로스 하면서 19년 3월부터 신호를 줬네요. 그죠?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둔감한 파란 선까지 골든 크로스를 이뤄내서 정비열된 게 19년 3월, 4월, 5월, 6월 이럴 때입니다. 그쵸? 충북이면은 뭐 청주로 한번 가볼까요? 대장 단지들은 이쪽 있죠? 이쪽 그죠? 신영지vel 이런 쪽이죠. 여기에요. 물론 여기 뭐 서청주 이런 쪽, 가경동 이런 쪽도 그죠? 1급지로서 인정 최근에 들어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쪽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지만 전통적인 대장 지역들 이런 데 한번 볼까요? 대표 단지들 19년 5, 6, 7, 4, 5, 6, 7 이런 구간이었죠. 그쵸? 봐볼게요. 19년 5, 6, 7 이 구간에서 진입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처럼 아웃 시점은 어땠나요? 한번 볼까요? 충청북도 아웃 시점 커서를 대볼게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게 보니까 21년 연말이네요. 여기도 그쵸? 21년 연말을 필두로 데드 크로스가 여기에서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렇죠. 여기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21년 10, 11, 12 이럴 때 일괄적으로 올 데드 크로스를 동시에 팍 주면서 시황이 팍 꺾여 버렸습니다. 올라갈 때는 O 시그널 없이 물론 여기서 잠깐 떨어졌지만 데드 이탈하지 않았죠. 빨간 선이 그렇죠. 파란 선을 타고 올랐죠. O 시그널 없이 안정적인 상승장을 증명해 줬고요. 여기서는 동시에 다 이탈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꺾여 버렸죠. 21년 연말입니다. 랜덤으로 아무 단지나 찍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단지나 복대동에 하복대 현대아파트로 가볼까요? 마찬가지죠. 21년 연말에 여기에서 신고가 근처 부분에서 아주 목 위에 어깨 위에 부분에서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주고 있죠. 19년 3, 4, 5월 어땠나요? 5, 6, 7, 8이었죠 아까. 5, 6, 7 여기였군요. 요 지점에서 매수 신호를 줬고요. 입지에 따라서 상품성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쿼터 단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격 전환체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매수 신호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대상승이 와서 투자자가 다 달라붙을 때 말고 그 전에 미리 여기에서 줬습니다. 그 다음은요, 매도 신호는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그죠? 21년 12월 직전에 10월, 11월, 12월 그렇죠? 가경동으로 가서 대장단지 한번 볼까요? 아이파크요. 얘는 근데 연식이 너무 3년 차라서 지표를 추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죠. 뭐 19년 5, 6, 7 이럴 때 매수 신호를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1년 이럴 때 매도 신호를 줬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청주뿐만이 아닙니다. 뭐 어디로 가볼까요? 청주 다음에 충주, 제천 이런 데가 있잖아요. 충주 한번 가볼까요?
충주호수 너무 좋은 곳이죠, 그쵸? 청풍, 그죠? 충주에 가서 충주는 대장동이 이렇게 호암동 이쪽이잖아요. 호암 힐드스 한번 볼게요. 19년 567 이때 매수 신호를 줬고 그리고 예외 없이 이때부터 입주가 이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는 장이 오르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면서 매물은 잠겼죠. 입주 2년 비과세 2년 매물 때문에 매물이 완전히 잠겼죠. 여기는 거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매도는 언제? 21년 10, 11, 12 이때 줬다는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오미린도 가볼까요? 19년 5, 6, 7 이때 매수 신호를 일관되게 줬고 그리고 이렇게 대세 상승 기간 동안 샀다 팔았다 하는 헷갈리게 하지 않는 5시그널 없이 안정적인 대세 상승을 증빙하는 신호를 계속 줬고요. 이때 19년 요때 10, 11, 12 이럴 때 올 데드 크로스가 한 방에 7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시황이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렇죠? 꺾이기 전에 미리 탈출 지점을 제공한다는 것. 자, 기존의 대중 지표들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얘가 충청도에 19년도에 5, 6, 7 이럴 때 실제 가서 한번 보실까요? 19년도에 5, 6, 7 요때잖아요. 얘는 요때 언제 평균이로 매수세가 올라왔냐면 19년 12월 달입니다. 여기 19년 12월 달이요. 여기요. 12월. 그리고 매도세가 평균 이하로 떨어진 데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였을까요? 12월입니다. 12월에 찍었다가 또 위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아주 헷갈리는 신호를 주죠. 그죠? 근데 이 신규 지표에서는 벌써 19년 3, 4, 5, 6, 7이었죠. 그죠? 4월, 5월. 이럴 때 이미 이럴 때 매수세가 아예 껌바닥처럼 바닥에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이미 매수 신호를 다 줬다는 겁니다. 이 신규 지표는요. 얘가요. 여기에서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도 세븐 데드 크로스가 안 나오면서 안정성을 담보하면서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 미래에 와서야 얘가 이렇게 완전히 꺾여 들어왔구나. 왜냐면 그냥 선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얘도 올라갈 때도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미래 시점 요 시점이 없다고 하고 이 시점 지금 다 모른다 치고 딱 요것만 보고 요 이하만 보고 판단해 보라고 했을 때 집 사라면 집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지표를 보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지표도 동시에 다 감안하시겠지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시작되고도 여러분 이렇게 매수세가 푹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20년 8월 달에. 그리고 또 팍 올랐다가 또 푹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에서 팔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팔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팔아야 됩니까? 아주 혼란이 옵니다. 반대로 매도세도 푹 떨어졌다가 다시 푹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푹 떨어졌다가 다시 푹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매도세가 이렇게 많이 누적되기 전에 여기에서 팔았어야 되나요? 여기요? 아니면 조정받으니까 여기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줄 알고 여기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집을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새로운 신규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장점을 찾는 것도 기존에 이 심리 차트로 대변되는 이 구지표를 스스로 그려봤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그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두 가지 지역을 단순히 살펴보는 것으로 지표를 소개하는 것으로 맞춰보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를 알고 실제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셔도 실제 행동 매수 액션에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여러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되게 그거 안 되니까. 나오면 부동산 가서 네 집 산다 판다 사인 이거 보고 해라 그러면은 대부분 못 하십니다. 저는 이거 보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요. 그래서 공부와 실제 액션은 마인드가 세팅이 또 마인드 얘기하니까 또 항상 그런 소리 듣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래야지 마음 먹기가 어렵잖아.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지 행동을 할 수가 근데 있으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있잖아요. 머리만 이렇게 복잡해지지 실제 행동은 잘 못하거든요. 마인드가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근데 공부를 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의 지표를 예시로 한번 알려드려 본 거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러 가봐야 될 시간이에요. 이상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문암 봉문이었습니다. 안녕.